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쌍방울 그룹에서 뇌물, 정치자금 합쳐서 한 4억 원 정도를 받은 혐의죠. 수원지법의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화영 전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자기는 쌍방울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전면적으로 부인했거든요. 저는 이런 점이 아마 구속영장 발부에 상당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사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면 쌍방울 법인카드를 2017년 6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작년 최근까지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쓴 기록이 다 있고 쌍방울 그룹에 증언도 있을 텐데 이거를 안 썼다고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왜 저런 전략을 쓰지 싶은데 그런 것들이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증폭시켰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이 혐의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2017년 무렵부터 2017년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직전입니다. 2017년 5월 달에 출범했으니까 지금 이게 3월부터였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인카드 여러 장을 받아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쓴 액수가 총 3억 원 정도 된다. 뿐만 아니고 쌍방울에서 카니발, 렉서스 이런 법인 차량 3대도 제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이 이제 이 제공을 받으니까 쌍방울이 차량 리스비 1,000만 원 넘게 부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여기에다가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죠. A씨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2019년 6월부터 바로 지난 6월까지 그러면 3년간이죠. 쌍방울 직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매달 한 200만 원 정도씩 그냥 받은 겁니다. 그래서 총 9천여만 원을 받은 걸로 됐는데 이 부분의 돈의 성격이 뭐냐?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 이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4일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화영 전 의원을 보고 준 것이다, 쌍방울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A씨를 구속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싶고 어제 오늘 그러니까 이화영 전 의원 구속된 것 외에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준 쌍방울 부회장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다 구속된 겁니다. 그런데 쌍방울에서 이화영 전 의원을 보고 준 그 여성 A씨에 대해서 준 9천여만 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의원을 보고 줬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러면 이제 이화영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구속시킨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왜냐면 오늘 또 이화영이 이제 구속됐다고 하니까 많은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난리법석을 피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재명 꼬린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화영 전 의원의 구속 사유는요.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과 연관된 거는 뭐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화영 구속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다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자료에서 이화영 전 의원의 법인카드 지원 부분이 나와서 그거는 어찌 보면 별건으로 수사해서 지금 구속을 시킨 거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화영 전 의원의 연결고리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구속됐다고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곧 구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잘못 짚은 얘기고요. 그건 아마 희망, 그 유튜버든 기자든 그 사람의 희망을 섞어서 한 얘기일 것이고 엄밀하게 팩트를 분리해서 본다면 그 두 가지는 상관이 없다. 다만 이런 것이 있죠.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 간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화영은 오히려 이재명 사람이 아니고 이해찬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경기도지사를 할 때 이해찬 전 대표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을 데려다가 자기가 부지사로 쓴 것이다. 그게 정치권에서는 정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구속했다는 얘기는 이해찬과 이재명의 연결고리 그 중에 하나를 구속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면 이화영이 쌍방울과 이재명을 연결시켜준 연결고리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죠. 왜냐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 사건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건데, 이거는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 분명하지가 않은데, 저는 오히려 이재명과 쌍방울 관계가 더 가깝다고 봅니다. 이화영은 그 중에 그냥 혜택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왜? 문화일보가 몇 달 전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쌍방울의 전직 임원이 녹음한 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녹음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태형하고는 가깝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쌍방울 전직 임원은 김성태 전 회장, 지금 그 싱가포르를 거쳐서 태국에 가 있죠. 해외 도피 중입니다. 이 사람이 전 회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쌍방울 오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을 아마 성태형 이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좀 가까운 모양이죠. 성태형하고 이재명 후보가 가깝다. 그 얘기를 이 쌍방울 전직 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녹음 파일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화영 전 의원이 쌍방울의 사회이사 같은 걸 오랫동안 하고 법인카드 뭐 지원받아서 쓰고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 아닌가. 이 녹음 파일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뭐 그 쌍방울 사무실에도 들락거리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재명이냐 이화영이냐 둘 중에 누가 먼저 쌍방울과 접촉했고 더 가까우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규명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전직 임원의 녹음 파일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하고 원천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그 다음에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은 왜냐하면 거기서 배임 횡령이 있어야 변호사비 대납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쌍방울 배임 횡령과 변호사비 대납을 수원지검에 별도의 부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뭐 한 두어 달 전이죠. 이 두 가지를 합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원지검의 2차장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죠. 이 부분은 아마 이 수사 미흡에 대한 문책성, 이원석 검찰총장의 문책성 인사, 이렇게 보이는데, 자 어쨌든 이 배임 횡령 수사를 하다가 지금 이화영 전 의원의 법인카드 뇌물, 이 부분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사건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관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큰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별개의 사건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쌍방울 그룹과 이재명 대표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 변호사를 했던 변호사 5명이 쌍방울 그룹 본사와 계열사의 사회이사, 감사 등으로 취업을 한 기록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수석 비서관들, 정책수석, 정무수석을 했던 두 사람이 또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나 감사로 취업을 한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꼭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이재명 후보와 쌍방울 그룹 간의 관계는
밀접하다. 그러니까 성태형하고는 가깝다는 전직 임원의 그 자연스러운 증언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수사가 진척되는 정도를 봐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확인하는 과정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건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는 뭐 거의 막바지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그 취재를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런 연결 루트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통이 났고, 그러면 이제 이화영을 구속했으면 이 이화영을 상대로 해서 그 이재명과 쌍방울 그룹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있는데 이 보좌관 출신이 대장동에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장동 회사가 화천대유 아닙니까? 화천대유의 계열사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있거든요. 천화동인 1호가 제일 큽니다. 배당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1100억이 넘으니까. 여기에 실소유주는 김만배 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인 등기부상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화영의 전직 보좌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뭐냐 그럼 도대체. 그런데 여기에 1100억 이상의 배당금을 챙겨간 그 천화동인 1호, 여기에 이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한테 주기로 했던 돈 700억, 이게 이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천화동인 1호거든요. 그러면 저수지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이재명 대표 몫의 돈도 유동규 몫으로 둔갑해서 여기에 있을 가능성, 개연성 상당히 있다. 수사팀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천화동인 1호라는 거에 실소유주, 등기상 소유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 거기 등기상 소유주가 이화영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었다. 이게 과연 우연이냐? 물론 이 사람들은 다 우연이고 몰랐다, 연락한 적도 없다. 이화영 전 의원 이 천화동인 1호 얘기가 나왔을 때 연락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 그랬는데 그것도 거짓말임이 들통났습니다. 그러면 자, 이 거짓으로 점철된 이화영, 이재명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이화영, 쌍방울의 관계, 이재명, 쌍방울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중에 한 고리가, 그러나 이 본류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지금 구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류 수사는 변호사비 대납인데 이 변호사비 대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화영 의원의 이 뭐 법인카드 뇌물 이거는 뭐 완전 별개니까 그거 외에 이 이화영 전 의원을 이제 언제든지 불러서 조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구치소에서 이화영 전 의원이 또 변호사들의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아마 그렇게 되면 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조사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꼼수들이 동원이 될 것이 뭐 거의 분명하지만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하는 거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가 이화영 의원의 구속으로 일단 서광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구속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실과 매우 거리가 많은 것이다. 우리가 뭐 팩트는 팩트로서 그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찌됐든 간에 이화영, 이재명 그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화영 전 의원의 구속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밝은 빛이 보인 거는 틀림없다. 그러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니다. 요거는 이제 분명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요. 그러나 수원지검이 아마 훨씬 더 강도 높은 수사를
지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수원지검 2차장이 감사원으로 파견되고, 그러니까 문책성 인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이제 직무대행은 평택지청장을 하던 김영일 검사가 이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상당히 열심히 할 것으로 주변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 이게 급진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 또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화영 전 의원의 구속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